스웨덴 사람들 돈에 관심 없는 게 아닙니다. 관심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섭다고 봐요. 왜냐면 돈만 보는 사회는 적어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드러나는데요. 돈이 안 중요한 척하는 사회는 속으로는 다 흔들리면서도 겉으로는 멀쩡한 얼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고칩니다. 저는 이걸 어릴 때부터 봤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요. 스웨덴 사람들은 왜 돈에 관심 없는 척하는지, 그게 왜 그냥 문화 차이 정도가 아닌지, 그리고 왜 저는 한국이 이 부분만큼은 절대 스웨덴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을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으라고 아니었어요. 성공해라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가진 걸로 만족해라였어요. 행복은 돈이 아니다. 순간은 즐겨라. 너무 욕심내지 마라.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듣기에는 되게 좋죠. 저도 어릴 때는 당연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나 있었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막상 돈 나갈 일이 생기면은 바로 굳어졌어요. 식탁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고치서가 오면은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부모님이 일부러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저도 그거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처음 배운 거예요. 스웨덴에서는 돈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해 보여도 안 되는구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겨울 저녁이었고요. 창밖은 깜깜했고 부엌 전등만 켜져 있었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서 종이 몇 장을 넘기고 있었는데 손이 좀 거칠었어요. 커피잔은 옆에 있었고요. 아무도 큰소리를 안 냈습니다. 제가 그냥 무심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어린애도 알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닌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저는 이상하게 숨 막히는 느낌이 받았어요. 돈 때문에 불안한데 그 불안을 말하면 안 되는구나.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사람이 작아지는 거구나. 전 그때부터 돈보다 지목을 먼저 배웠어요. 학교 가도 비슷했어요. 누가 부잣집인지, 누가 넉넉한지, 누가 힘든지 다들 대충 느끼긴 느껴요. 그런데 말을 안 합니다. 친구가 갑자기 비싼 신발을 신고 와도 와, 멋있다 하고 끝나요. 그 뒤로는 안 물어봐요.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집이 어떤지, 왜 저걸 샀는지 이런 얘기를 깊게 안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돈을 갖고 싶다고 말하는 애가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어린 때도 그래요. 너무 물질적이다, 너무 지낸다, 너무 욕심 많다, 뭐 이런 공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돈을 원해도 조용히 원해라. 불안해도 조용히 불안해해라. 성공하고 싶어도 너무 드러내지 마라. 이게 저는 스웨덴의 핵심이라고 봐요. 돈을 싫어하는 사회가 아니라 돈을 드러내는 걸 부끄럽게 만드는 사회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뭐 착시가 생깁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돈보다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저 사람들은 뭐 물욕이 없구나. 아니면 스웨덴은 다들 적당히 만족하면서 사는구나.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 너무 순진한 해석이에요. 스웨덴도 똑같이 돈은 중요합니다. 집세 중요하고, 대출 중요하고, 연금 중요하고, 집값 중요하고, 교육비 중요하고, 생활비도 중요하잖아요. 누가 더 안정적인 뭐 직장을 잡았는지 중요하고요. 누가 어느 지역을 사는지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단지 그걸 대놓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여요. 다 근자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더 비근하다고 느꼈어요. 차라리 현재를 인정하는 건 낫지, 현재는 그대로인데 다들 아닌 척하는 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게 더 선명해졌어요. 직장에 들어가면은 더 웃깁니다. 다들 공정하고 수평적인 척합니다. 이름도 편하게 부르고 너무 뭐 권위적인 분위기가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편해 보여요.
그런데 월급 얘기 나오면은 공기가 싹 바뀝니다. 누가 얼마나 버는지 뭐 직접 물어보기 어렵고 내가 생각보다 적게 버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더 받고 싶다고 하면은 괜히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변하죠. 왜냐면 직원들이 서로 말을 안 하니까요. 누가 손해보는지, 누가 더 낮게 시작하는지, 누가 조용히 뭐 참고 있는지 잘 안 드러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돈 얘기를 안 하는 문화가 깨끗한 문화인가? 진짜 성숙한 문화인가? 아니면 그냥 누군가에게는 변한 문화인가? 저는 지금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무근을 고상한 게 아닙니다. 지묵은 불공정을 오래 숨겨주기도 합니다. 근데요, 더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이걸 미덕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너무 앞에 나서지 마라. 너무 많이 바라지 마라. 남보다 더 가져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 문화는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뭐 과시가 덜해요. 허세가 덜합니다. 저도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있다고 흔드는 분위기가 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안 끝난다는 겁니다. 과시를 싫어하는 것과 돈 이야기 금기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여기서 선을 넘는 순간 사회가 이상해집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돈 때문에 힘들어도 말을 못하고요. 실제로 더 벌고 싶어도 숨기고요. 실제로 비교하면서도 비교 안 하는 척합니다. 그러면은 사회 전체가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다루지 못하게 돼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충격받았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은 돈 이야기, 성공 이야기, 집 이야기, 미래 이야기 이런 게 훨씬 살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그만큼 압박도 세죠. 사람들 비곤하고요. 뭐 경쟁도 세고요. 비교도 많습니다. 저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오히려 숨통이 트였어요. 왜냐면 적어도 사람들이 현재를 숨기지 않으니까요. 사람은 돈은 오해가 되면 안 되지만 돈이 중요하지 않은 척하면 더 비참해질 수도 있구나. 이걸 진짜로 다시 느끼게 만든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오랜만에 스웨덴 친구한테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뭐 길지 않아서요. 너무 그냥 요즘 너무 비겁다 이런 말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은 저도 가볍게 답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았어요. 바로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듣자마자 알았어요. 그냥 우울한 게 아니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생활비, 대출, 직장, 불안, 미래 걱정 전부 겹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이런 얘기 누구한테도 못하겠어. 다들 괜찮은 척하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돈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당연해요. 뭐 어느 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돈 때문에 힘든데도 그걸 말하는 순간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사회. 저는 그게 더 그냥 잔인하다고 봐요. 왜냐면 그런 사회에서는 도움도 늦고 이해도 늦고 사람들은 뭐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웨덴을 볼 때 예전처럼 뭐 낭만적으로 못 봅니다. 조용하고요. 단정하고요. 뭐 겉보기에는 뭐 안정돼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 조용함 안에서 이상한 긴장을 느낍니다. 누가 얼마나 버는지 말도 못하고요. 누가 얼마나 불안한지 말을 안 하고요. 누가 얼마나 비교하는지도 말을 안 해요. 근데 다 하고 있어요. 전부 하고 있어요. 그냥 겉으로만 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다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담욕스러워 보일까봐, 덜 성숙해 보일까봐, 덜 착해 보일까봐 겁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저는 돈을 더 사랑하자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해지자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면은 중요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힘들면은 힘들다고 말을 해야 돼요. 더 벌고 싶으면은 왜 더 벌어야 하는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도 덜 외롭고, 그래야 회사도 덜 숨기고, 그래야 사회도 현실을 제대로 봅니다. 반대로 돈 얘기를 계속 부끄럽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겉으로는 분위기가 있어 보여도 속으로는 비교, 불안, 체념, 지묵이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그 지묵이 쌓이면은 사회는 느려져요. 현재를 인정하는 속도가 느려지고요. 문제를 고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저는 유럽이 이런 식으로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무너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여기 채널에서 무너졌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현실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 사회는 꼭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한국은 지금 힘들고 복잡하고 압박도 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를 너무 예쁘게 보장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돈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속물처럼 보고요. 미래 걱정하는 사람들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보고요. 더 벌고 싶다는 말을 부끄럽게 만들면은 그때부터 위험해집니다. 한국의 강점 중 하나가 아직 현실 감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하고 필요한 건 필요하다고 하고요. 시스템이 이상하면은 바로 말합니다. 저는 그게 거칠어 보여도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직한 사회는 고칠 수 있지만 점잖게 숨기는 사회는 늦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웨덴 사람들이 돈이 관심 없는 척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돈이 안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돈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돈을 원해도 조용히 원하라고, 불안해도 조용히 불안해야 하라고, 비교해도 비교 안 하는 척 하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안에서 자랐고요. 그 공기를 마셨고요. 한동안 저도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보니까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그건 조용함이었어요. 그리고 동제된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동제된 침묵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기보다는 솔직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더 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하지 않은 척하면 안 됩니다. 그 적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외로워지고 사회는 현실 감각이 잃고 결국 무너질 때도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게 됩니다.